알로라 함영입니다. 어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의 승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의 대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이었지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는 안 보이고 마샤도 GX만 보였었는데 이번 대전 영상에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스타트는 포프니와 오케이징으로 스타트했습니다. 유닛 에너지를 포프니에게 붙여준 후 마샤도 피상파장을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측은 패가 말렸는지 마샤도로 패를 풀어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피장파장 특성은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내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터 카드로 치면 저지맨 카드와 효과가 똑같네요. 이 내장에서 추가적인 몬스터 카드와 서포터 카드가 없다면 조로아나 안멍이를 깔지 못해서 질 위험도 있습니다. 드로우한 내장에서 보이는 카드가 나노와 조로아크 GX, 메타몬 프리즘스타 카운터 게인이었는데요. 메타몬 프리즘스타만 내려놓고 차례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상대는 하이퍼볼을 서치했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와 구주만의 코스트로 덱에서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남은 두 장 카드가 서포터 카드라면은 이렇게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하는 것이 아닌 지라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오케이징을 빼서 송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스케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징이 칼라마네로로 진화하게 되면은 후퇴발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라치에게 붙여주고 만천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천을 사용해서 이번 차례 오케이징을 많이 깔 수 있으면은 승리를 덧붙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오케이징을 에너지를 붙이고 후퇴시키면은 지라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별로 추가적인 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대가 많이 특성을 깔아주면은 배틀필드에 있는 포프니가 포프니라로 진화해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천으로 뽑은 6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패에서 추가적으로 오케이징을 내려두기 위해서 포켓몬 교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보고 거기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난천을 서치해왔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리 트레저를 난천을 코스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덱에서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라티나를 서치해왔습니다. 이어서 패에 있는 미스터리 트레저를 기라티나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이번에는 오케이징을 가져왔습니다. 계속 서치해온 카드를 미스터리 트레저 코스트로 쓰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더 오케이징을 깔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여기서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인 오케이징을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걸로 오케이징을 3마리나 꺼냈기 때문에 다음 차례 칼라마네로로 많이 진화시킬 수 있으면 트래시에 있는 기라티나를 꺼내서 어택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했고 패에 있는 조로아크 GX를 메타몬 프리즘스타 위에 올려서 진화시킨 후에 거래를 사용했습니다. 카운터 게인으로 카드 2장을 뽑았는데요. 여기서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로아를 추가적으로 내려두었습니다. 거래로 뽑은 카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드로우 서포터가 있다면 좀 더 후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덱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관련 서포터로 릴리의 4장과 니나의 대접 2장 그리고 저지맨이 2장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난천을 쓰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로아크 GX의 거래로 찾아온 파츠가 다시 덱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찾는 게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천을 빼고 미나의 대접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미나의 대접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나의 대접은 이 카드를 포함해서 6장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의 필드에 있는 포켓몬 수만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4장을 드로우하고 알로라 질퍽이와 안멍이를 내려놓은 후에 유닛 에너지를 붙이고 덮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덮치기는 앞면이 나오면 20 데미지를 추가하는데 여기서는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총 10 플러스 20에서 30 데미지를 지라치에게 주었습니다. 상대는 포켓몬 체크로 지라치의 잠듦을 체크했지만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미스터리 트레저로 오케이징을 코어스로 사용해서 카푸다비나 GX 서치 후 원더터치 특성으로 드로우 관련 서포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선 똑같이 민화의 대접을 가져왔네요. 민화의 대접이 조로아크 GX, 루가루암 GX 덱 상대로 강한 게 아무래도 풀벤치를 채워놓다 보니까 6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바로 민화의 대접을 사용해서 6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이제 저기서 많은 칼라마네로가 나오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칼라마네로가 나오고 상록숲을 내려놓았습니다. 상록숲은 패 한 장을 트래쉬로 버리는 것으로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초에너지를 버리고 초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덱 압축을 함과 동시에 트래쉬에 초에너지를 둠으로써 칼라마네로의 특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라치 소문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네스트볼을 가져와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카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나왔네요.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고 사이코 리차지로 초에너지 한 장을 붙인 후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갔습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초에너지 한 장당 80 데미지 플러스 20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0 데미지로 포프니를 기절시켰는데요. 벤치의 조로아를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키고 나누를 사용해서 거래를 써서 2장을 들어와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를 사용해서 이번에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조로아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2장을 들어와했습니다. 현재 프라이즈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멍이의 데스로그 GX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너지 카드 한정과 루가르암 G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래쉬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래쉬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사용할 카드는 레스큐 탱크도 있고 다른 카드도 있는데요. 먼저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포프니를 벤치에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의 칼라마네로를 끌어내고 포프니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차라리 마샤도를 제물로 내주는 건 어떻게 했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유닛 에너지를 붙이고 또 덮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이번에는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10데미지만 칼라마네로에게 주었습니다. 상대는 드로를 하고 기라티나를 코스트로 상록습을 사용했습니다. 덱에서 이번에는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서치해왔는데요. 패에 드로 관련이나 교체 수단이 있다면 이번 차례에도 프라이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패에서 이스케이프 보드를 칼라마네로에게 붙여주고 초에너지까지 붙여주게 되면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달게 되었습니다. 아마 패의 교체 수단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에너지를 칼라마네로에게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난천으로 뽑은 6장 카드 중에서 교체 수단이 있더라도 그거는 아껴 두었다가 이번 차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공격하고 그 교체 수단을 이용해서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후퇴할 수 있는 포켓몬을 다시 배틀필드로 나가고 에너지를 충전한 뒤 공격을 해서 프라이즈를 또 따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에서 하이퍼볼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기본 초에너지 카드와 저지맨입니다. 서치올 카드가 칼라마네로네요. 이로써 두 번째 칼라마네로가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에 초에너지 2장씩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마샤도 GX가 나와서 조로아크 GX를 안 끄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포프니가 또 기절하는 건 아쉽지만 다음 차례가 돌아왔을 때 루가르암 GX의 데스로그 GX로 프라이즈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초에너지를 2장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준 후 칼라마네로를 후퇴시키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와서 기술을 사용해서 포프니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배틀필드로 나온 건 이번에도 앞멍이로 포프니라를 코스트로 거래를 사용해서 2장을 드로우하고 두 번째 거래를 사용해서 또 2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패에 에너지나 다른 카드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슈퍼볼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루가르암 GX가 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에너지 카드만 한 장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가르암 GX를 슈퍼볼로 서치했습니다. 패에 에너지가 없다면 이전 차례 포프니에게 유닛 에너지를 붙여줘서 덮치기를 쓴 게 악수로 작용하는데요. 다행히 더블 무색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루가르암 GX에게 붙여준 후 알로라 질퍽이를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키고 잠식된 벌판을 내려놓고 스타디움을 교체하였습니다.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스로그 GX 250 데미지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에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2장에서 3장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려놓고 기본 초에너지 2장을 붙여주고 비스트 에너지나 구의 머리띠를 붙일 수 있게 된다면 루가르암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패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패에 강철 에너지가 있는 걸까요? 상록 수입이 잠시된 벌판으로 깨졌기 때문에 확정적인 에너지 서치는 힘든 상황입니다. 구의 머리띠와 구즈마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에게 이스케이프 보드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배틀필드로 나가는 건 쉬운 상황입니다. 먼저 칼라마네로의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 2장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철 에너지가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패에서 구즈마와 구의 머리띠 나머지 한 장은 무슨 카드인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윈드 블로어인가요? 너무 다 반짝여가지고 무슨 카드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구즈마를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이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는 카드는 카푸나비나 여기서는 단순히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한 걸 카푸나비나 GX로 바꿔서 에너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이에게 40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알로라 질퍽이의 기본 포켓몬 특성 락이 상당히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구즈마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후퇴 발비가 4개이기 때문에 후퇴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거래까지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4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구즈마나 다른 포켓몬 교체 수단을 뽑지 못한다면 이번 차례도 낭비하게 되는데요. 벤치에 조로아를 내려놓고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카드를 더블 무색 에너지 카드를 조로아크 GX에게 붙여준 후에 트래쉬를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례의 낭비가 너무 심해서 나누도 버리고 레스큐 탱크도 이미 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데요. 릴리에를 사용해서 3장을 드로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쓸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차례를 마쳤는데요. 상대도 드로우를 하고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반짝이는 카드도 레스큐 탱크였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트래쉬의 기본 초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미리 사이코 리차즈를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기술 발비를 채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어디 붙여줄지 결정하다가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또 에너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이에게 40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알로라 질퍽의 남은 체력은 이로써 40인데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칼라마네로에게 에너지를 3개 붙여줘서 염동탄으로 기절시키는 건 어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로아크 GX가 3마리 나온 상황에서 네스트볼로 첫 번째 거래를 쓰고 조로아를 두 번째 거래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래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드로우를 2장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로아크 GX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카이필드가 있어서 구즈마로 벤치를 쫙 채운 후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데요. 아세로라로 데미지를 입은 알로라 질퍽이를 패로 회수하고 알로라 질퍽이를 다시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패에 있던 더블 무색 에너지를 조로아크 GX에게 추가적으로 붙여준 후 라이엇 비트 잠식된 벌판 데미지를 포함해서 130 데미지를 카푸나비나 GX에게 주었습니다. 상대 드로우로 강철 에너지가 보인 상황인데요. 이로써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잘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구해의 머리띠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준 후에 카푸나비나 GX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알로라 질퍽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5장을 보고 원하는 카드 서치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칼라마네로의 특성을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 한 장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구의 머리띠가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0 데미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릴리에를 서치해왔습니다. 드로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릴리에를 사용해서 후퇴는 이미 했기 때문에 교체 수단만 뽑을 수 있다면 조로아크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패에 구즈마가 있기 때문에 교체 수단을 뽑지 않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끊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함으로써 특성 락이 되는 게 많이 아프다고 생각했는지 알로라 질퍽이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루가로암 GX와 조로아크 GX가 잘 살아남은 건 다행이지만 이미 나누도 트래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구 수첩을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나의 대접을 코스트로 카드 2장을 드로우하였습니다. 패가 상당히 많죠.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렇게 패가 많아도 필요한 카드가 딱딱딱 없다는 게 크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포켓몬 통신을 사용해서 알로라 질퍽이를 덱으로 되돌리고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해왔습니다. 카푸나비나 GX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서포터 카드 한 장인 구즈마를 터치해왔습니다. SM 블록으로 넘어와서 많이 아쉬운 게 조로아크 GX의 최대 딜이 180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체력 190을 따라잡지 못해서 이렇게 구즈마를 사용해서 다른 포켓몬을 끊어야 된다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구즈마로 선택한 카드는 칼라마네로고 배틀필드에서도 조로아크 GX가 나와서 라이엇 비트로 칼라마네로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프라이즈는 3대3 동점인 상황에서 상록숲을 내려놓음으로써 스타디움이 교체되었습니다.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 살펴보다가 레스큐 탱크로 칼라마네를 가져와서 다시 내려놓은 후에 지라치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에너지 카드 한 장인
초에너지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기본 초에너지를 한 장만 더 붙여주더라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기술에 조로아크 GX가 기절하는데, 여기서 사이코 리차지를 두 번 다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준 후 릴리에로 추가적인 드로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원하는 트레이너스 카드, 여기서 네스트볼을 서치해왔는데요. 덱에 마샤도 GX가 남아있다면 마무리용으로 마샤도 GX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간 후 기술을 사용해서 조로아크 GX를 기절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마무리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 필드에 보면 마샤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프라이즈 합이 4장이기 때문에 6장 이하이므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금단의 빛 GX를 쓸 수 있습니다. 금단의 빛 GX는 서로의 프라이즈 합이 6장 이하라면은 기본 초에너지와 강칠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상대의 필드 전원의 데미지 카운트를 6개씩 올리는 기술입니다.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가 배틀필드로 나옴으로써 마샤도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하나 올리고 금단의 빛 GX를 사용한다면 무리하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에너지 부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마샤도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와서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친구 수첩을 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 수첩으로 나눔을 돌리고 마샤도를 트래쉬에 있는 기본 악타입 포켓몬으로 바꾼 후에 진화시킬 수만 있다면 멸망의 빛 GX의 게임이 끝나는 것 자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블루 알로라 질퍽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구 수첩을 뽑아서 나눔만 되돌림으로써 마샤도를 알로라 질퍽이로 바꾸고 알로라 질퍽이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코스트로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샤도 대신에 조로아를 가져와서 조로아크 GX로 진화시킴으로써 필드를 굳히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래쉬에서 되돌릴 서포트 카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당연히 나누와 또 한 장 카드는 차라리 2타 싸움으로 갈 거라면은 아즈로라도 낫지만 여기선 구즈마로 빠르게 끊는 게 낫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누와 구즈마를 되돌렸습니다. 덱을 섞고 거래가 한 번 남은 상황에서 이 한 번으로 나누를 뽑아야 되는 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래를 사용해서 이번에 코스로 사용할 카드 릴리에로 2장을 드로해서 여기서는 조로아크 GX와 구즈마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샤도가 기절이 되는 게 확정적인 상황인데요. 상무수도 있기 때문에 패 에너지가 없더라도 덱에 있는 에너지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이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발톱 베어가르기로 110 데미지를 주고 상대가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나온 후에 여기서는 멸망의 빛 GX가 아니라 단순하게 에너지 부스팅을 한 후에 기술을 사용해서 루가로암 GX를 기절시키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